자, 이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 옆에 선생님이 고조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고조선은 당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이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군이 제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정치적 지배자 역할도 하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일치가 있으면 재종모도 있을까요? 그쵸? 재정분리도 있겠죠. 그쵸? 우리 그래서 나중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삼한이라는 나라를 보게 될 텐데, 그 삼한이란 나라는 한 사람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재정분리 사회였어요. 그거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당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생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을 낳게 돼서 그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가지고요, 기록으로 남겨져서 여러 역사책에 수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책이 여기 밑에 니은에 보이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남 등이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고요. 왕 아래 여러 관직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관직이 상, 대부, 장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체기에 중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유이민이 몰려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여기 별표 해가지고요. 기원전 3세기경의 고조선은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선생님 학습지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학습지 먼저 보고 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지에 보면 초크박스가 켜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학습지에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있죠.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한반도까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야오어 강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야오어 강이 있는 이쪽에 툭 튀어나온 여기를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요동반도라고 하고요. 여기 한강에서 황해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는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교류할 때 이렇게 황해 바다를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육지로는 요동반도를 건너가지고, 요동반도가 아니라 야오어강을 건너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기도 했는데요. 이 요동반도 옆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때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봤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춘추 5패 전국칠흥이라고 해가지고 주 왕실 말고 곳곳에서 세력을 떨치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중에서 요동반도 근처에 연이라고 하는 전국칠흥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칠흥을 통일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도 쌓고 아방궁도 만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는 진나라의 진시황이죠. 근데 이 진시황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가 얼마 안 가서 망해요. 약 15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뭐 초한지 해가지고 항우랑 유방이 싸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요동 반도 근처에 있었던 영과 대립할 만큼 고조선이 성장을 했었던 거죠. 기원전 3세기경에. 그리고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게 되는 진한 교체기에 이 연나라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을 해옵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와요. 그 전에 고조선이 철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지만 철기 문화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연관해가지고 고조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위만이 고조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과 여기 한반도 남부에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고조선도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이 한나라의 한무제에 의해서 망하게 돼서 여기 한반도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고, 이 고조선 멸망을 전후해가지고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초크박스를 닫고 다시 우리 학습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대규모 유이민과 관련해서 위만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 8조의 법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8조법에 사료도 나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고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람의 생명이나 노동력을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농경사회였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화폐도 사용됐구나. 그리고 노비라는 단어를 봤을 때 신분이 있는 사회였구나. 그 다음에 여자들의 정숙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가부장 사회였구나 라는 등등등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전근대사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선생님은 8조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세세하게 아시기보다는 그냥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설치 이후에는 8조법이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이에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두 가지. 아까 여기 지도에서 봤던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래서 선생님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냥 고인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탁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탁자식 고인돌은 이렇게 기둥을 크게 두 개를 세우고 위에 덮개돌을 덮는 이런 양식의 고인돌인데요. 탁자식 고인돌로 구분한다는 것은 다른 형식의 고인돌도 있다는 거죠. 다른 형식의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네 군데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덮개돌을 덮는 요런 모양의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북부 쪽에 많이 분포가 되고요. 바둑판식 고인돌은 남부 쪽에 많이 분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남부에 탁자식 고인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 가면 화순과 고창 지역에 가면 고인돌들이 엄청 많아요. 바둑판식 고인돌도 있고 탁자식 고인돌도 있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인돌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문화 범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크박스를 닫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초크박스를 다시 닫고, 학습지로. 자, 그러면 우리 탐구활동 2번을 통해가지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추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탐구활동 2번. 자, 다음 시간에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발표한다고 했지. 조사한 내용을 알려줘. 사진은 이 시대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구로 주먹도끼라고 해 라고 합니다. 주먹도끼. 우리 주먹도끼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먹도끼? 그렇죠. 구석기 시대 할 때 들어봤죠. 그쵸? 구석기 시대 할 때 들어봤어요. 그래서 질문 3이 가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가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되고요. 생활상이니까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나요? 떠올려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렇죠. 수렵, 채집, 어로를 했고, 어로라는 말이 어려우면 낚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고요. 이동생활을 했고, 강가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고요. 뭐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뗀석기가 이미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사 동아리 부스의 상징 조형물을 가로 하면 어떨까? 괜찮은데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잖아. 선생님 요거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질문사는 빈칸 나에 들어갈 문화유산 여기는 가라고 돼 있어요 라고 지적해준 친구가 있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이 이게 학습지를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 빈칸 나에 들어갈 문화유산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잖아 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좀 전에 방금 배웠잖아요. 빈칸 나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바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땡땡땡 시대의 생활 모습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땡땡땡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 시대 무슨 시대인가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위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물어봤습니다. 유물.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토기 기억하죠?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뭐 가락바퀴 같은 걸로 옷도 지어 입었잖아요. 뭐 갈돌과 갈판과 갈돌. 뭐 이런 거 등등등. 유물 한 가지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선생님이 여기에 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유적으로 서울 암사동, 강원 양양 오산리, 제주 환경 고산리 유적이 나왔길래요. 여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적지 선생님이 비교하라고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황 색깔로 된 것이 신석기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구석기 유적지죠. 우리 지난번에 연천의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됐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제주의 고산리,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그 다음에 부산의 영도에 가면은 동산동,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